오늘이 이제 원래는 6자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 밑에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퀴즈도 저번 시간에 못 했습니다. 한 소의 꼬리가 셋 달린 자라고 내와 있는데 전에 한번 했습니다. 소우자에서는 꼬리가 하나였고 먼저 선자는 꼬리가 2개였고요. 기억나시죠? 예. 소우자는 꼬리가 하나였던 걸로. 그 다음에 먼저 선자는 꼬리가 2개였습니다. 꼬리가 셋 달린 거는 당연히 불글주자. 예. 꼬리가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에 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리는 하나인데 여기에 소가 서 있는 거네요. 날생자가 됩니다. 그죠? 예, 날생자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입은 실하고 8입은 허하다라는 말을 했네요. 한 입은 실하니까 꼭꼭꼭 잘 쌓여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우물정자. 예, 우물정자. 그런 글자고. 어머니가 갓을 쓰고 조개를 줍는다. 이제 갓을 써야 되니까 뭐 흔히 우리 갓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진면자입니다만. 그 다음에 어머니 모자 비슷합니다. 그죠? 예, 어머니 모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조개 패자 쓰면 되겠습니다. 열매 실자가 됩니다. 스무 하른 날이라고 했네요. 21일입니다. 21일. 21일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20이죠. 스물입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 더 넣으면 2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일자를 쓰게 되면 21일이 됩니다. 그러면 옛석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석자에 그러면 옛날에 뭐 이런 얘기로 몇 번 나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자이 자효라는 말입니다. 혼자 해보기. 어떻게 되셨나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는 사랑할 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할 자자가 서술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서술어의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 그러니까 주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자애롭다, 사랑하다. 그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가 붙었고요. 그 사이에 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 자효가 붙었습니다. 자효. 그 다음에 여기서 자는 아들 자자고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효는 효도효자지 않습니까? 효도효자가 당연히 서술어가 될 것이니까 서술어의 앞에 있는 것은 주어. 그러니까 주술관계.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은 사랑하고, 그죠? 요거는 뭐뭐하고 또는 뭐뭐하나 이 정도로 보통 해석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식은 효도한다 이렇게 되죠. 이 말이을 이자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는 서술어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뒤에도 서술어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서술어가 포함이 된 문장, 얘도 서술어가 포함이 된 문장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이자는 반드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런데 글자 하나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도 생략 가능하고 목적어도 생략 가능하고 보어도 다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남는 건 유일하게 하나. 서술어는 생략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술어에 해당하는 글자 하나 그리고 서술어의 글자 하나 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명사형의 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뭐하고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자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명사와 명사가 연결하는 것도 있었죠. 그거는 더블여자를 그때 넣지 않습니까? 그죠? 요때는 얘가 명사와 명사입니다. 그걸 연결을 할 때는 여를 쓰지만 문장을 연결할 때는 요거를 써야 한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외로도 물론 같은 종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다른 종류도 있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보지 이복하고 천보 하늘천에다가 보답할 보자네요. 그 다음에 지는 5가지 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2가지라고 했습니다. 대명사 아니면 뭐뭐한 뭐뭐의라고 되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뭐뭐한 뭐뭐의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써이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보답하다. 그죠? 보답할 보가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보답한다. 지는 보답한다. 누구에게 보답하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의 용법은 뭐가 될까요? 그에게 보답된다. 즉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늘이 그에게 보답한다. 서술어가 있고요. 보답한다. 뭐뭐로서 보답한다라고 했네요. 써이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거를 잡아가지고서 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뒤에 거 잡아가지고 복으로서 그에게 보답하다. 서술어.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이 주어가 되고요. 하늘이 보답하다. 그에게 보답하다. 뭐로써? 복으로써 보답한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어려운 건 아닌데 풀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꾸 풀이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일불념선이네요. 일일불념선. 여기서 중요할 거는 아니 불자죠. 그 다음에 생각념자. 그 다음에 착할 선자 이렇게 있는데요. 불자가 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말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 글자들이 흔히 뭐 조동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보조동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오는 말들을 도와주는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뒤에 것들을 도와줍니다.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할 욕자라던가, 그죠? 뭐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조동사, 보조동사, 부정사, 뭐 아니 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비에다가 뭐 말막자에다가 뭐 많이 얘기됐던 그런 말들은 이 서술어가 혼자는 안 되고 얘하고 합쳐져야만 반드시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거나 또는 얘가 부정사인 경우에 뭐뭐이 아니다 하더라도 얘하고 뭉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불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이라는 거는 생각하다라는 건데 요 뒤에 말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되죠. 불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거하고 같이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염선이니까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일일, 그죠? 하루라도 불념선,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보느냐? 서술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서술어를 봤을 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서술어 중에서도 조동사나 보조동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뒤에 것들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해석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이 그거를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만사분이정이라는 말이 있네요. 만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죠. 그죠? 만사가 다 잘 되고 있다. 그죠? 일만만자의 일사자입니다. 이 일만만자가요, 한자에서 쓰이면 일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일천천도 마찬가지고요. 일백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들은요, 심지어는 열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많다, 모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 가지 일이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중팔구, 뭐 백중지일, 또 뭐 있을라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숫자들은 많다라는 의미로서 주로 쓰이는 글자다.
그래서 많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보시면 되겠다. 아홉 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구자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9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9라는 거, 뭐 이런 것자들은 전부 다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고요. 분이정이라고 했습니다. 분은 나눌 분자인데 여기서는 분수라는 개념으로 쓰였고요. 이는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정은 정할 정자죠. 정할 정자니까 서술어는 당연히 정할 정자가 서술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눌 분자 요거는 뭐 분수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정. 그런데 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앞에 쓰이면 주어가 될 수 있지 않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라는 거는 주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며주는 거죠. 수식관계죠. 차례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주어 아니면 무조건 뭔가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은 어쨌든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꾸미는 말은 반드시 그 글자의 앞에 와야 된다.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분은 분수, 만물이죠. 모든 일은 만사,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서술어를 꾸며줄 때 문장 앞쪽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뭐뭐 하였다. 뭐 반드시 뭐뭐 하였다. 반드시 뭐뭐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들은 보통 언제요? 문장 맨 앞이나 중간이나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꾸며주는 말 반드시 앞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문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어쨌든 꾸며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럴 때는 필자가 이렇게 여기 한자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장에서 풀이를 할 때는 필이라든가 다른 글자가 다른 중간에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 서술어 앞에서 번역해야 된다가 100%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문장의 자연스러움 때문에 위치가 좀 변형이 될 수는 있다. 우리나라 말은. 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서술어를 꾸며주는 걸 우리가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문에서도 가끔 부사어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비록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 불가, 행면이라고 했네요. 불가. 화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불가라는 말은 뭐 아니 불자 쓰였고요. 가짜 하셔서 뭐뭐 할 수 없다. 그죠? 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세 가지하고 같이 합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해서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 능, 득, 족. 그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가능, 득족 이 네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간혹 가로로 써이자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 족이, 득이, 능이 해서 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없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써이자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이럴 때 가능, 득족 뒤에 써이자는 그냥 합쳐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그래야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특이용법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요거는 뭐뭐 할 수 있단데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 부정사가 붙으면 어쨌든 뒤에 말하고 연결해서 항상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행면이라는 것은 다행행자, 우리가 요행이라는 말 하죠. 요행이, 면할 면자, 면하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것도 가만 보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이 말들은
여기가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술어에서의 역할로서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말하고 연결해가지고서 또 얘도 같이 봐야 됩니다. 불도 얘 안 되니까 얘하고 붙였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또 뒤에 걸 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행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요행이 면할 면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면할 면자. 그래서 면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요행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면하다라는 이 서술어를 꾸미는 말이죠. 그래서 꾸미는 말은 반드시 앞에 온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행면. 요행이 면할 수 없다. 그죠? 이해되시죠? 화는 불가행면이라. 자, 화 불가행면. 다행이라 면할 면자는요. 요게 그 다른 글자하고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요 글자하고 요거가 토끼 토자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런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하고 같은 글자십니다. 그래서 토끼 토자는 같은 거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토끼에 꼬리가 있어야 토끼 토고요. 토끼에 꼬리가 없으면 사냥꾼한테 토끼가 꼬리 잘라주고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한 겁니다. 면할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꼬리가 없으면 면할면, 꼬리가 있으면 토끼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해보신 거하고 똑같죠? 똑같이 아마 해석이 됐을 겁니다. 예. 달리 해석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풀이를 하셨을 것이다. 훨씬 더 빨리빨리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네요. 6자로 이루어진 거. 학자, 여화, 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에서 모르는 거 볼까요? 배우라, 사람자, 같을려, 벼화, 같을려, 도자입니다. 같다라는 말 하고요. 자자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잘하는 것은 혼자 쓰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못 쓰이니까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 그죠? 배우는 사람. 여는 같을 여자네요. 같을 여자라는 거는요. A는 B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여의 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A는 B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가 뒤에 있는 말, 벼라는 것, 벼와 같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은 벼와 같다. 이렇게 이게 원래 문제 이렇게 딱 끝내야 되는데 또 있어요. 여가 또 있네요. 같다. 또 뭐와 같다? 벼와 같다.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또 썼습니다. 그죠? 배우는 사람은 벼와 같고 벼와 같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의미죠. 근데 이제 요 벼와 요 벼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벼는요. 요렇게 자라나 가지고 요렇게 꼬부라진 게 벼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얘는 벼인데 손으로 잡아 가지고 얘 나락을 다 털어 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절구에다가, 이게 절구구자입니다. 절구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확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번역은 뭐 학자는 벼와 같고 벼와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을 여자는 뭐 당연히 여자가 하는 말은 여자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요 문장이 요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배우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벼라는 거는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배우는 사람은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불학자는 어떨까요? 뭐와 같을까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쑥코자를 하나 씁니다. 이게 쑥코자입니다. 높을 고자 위에 풀초자가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쑥과 같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쑥은 쓸모없는 쑥을 뜻합니다. 쑥국 뿌리는 뭐 이렇게 좋은 의미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서 얘기한 겁니다. 쑥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와 같냐면 쓸모없는 잡초 풀처럼 풀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학자는 여화 여도요, 불학자는 여호 여초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배운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산성 있는 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또 생산성 있는 일이 꼭 공부만은 아니거든요. 문화 창달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해서 문화 뭐 창달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몇십억씩 벌어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운다라는 개념이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배운다라는 개념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군자교인 유서라고 했네요. 군자교인 유서라. 군자,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되죠. 하나로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으셔야 되는 단어들이 가끔씩 나오면 묶으셔야 됩니다. 교인, 남을 가르치다. 가르치다. 서술어네요. 가르칠교, 그러면 뭐뭐를 가리키다니까 보통 뒤에는 사람을 가리키다. 누구누구를 가리키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가 주어가 되니까 군자가 가르치다. 누구를? 사람을 가르치다. 그런데 요 말이 더 있네요. 있을 유자가 있습니다. 있을 유자 있으면 뒤에 말하고 붙여가지고 이게 차례서 짜지 않습니까? 그죠? 차례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요것만 따로 보셔도 얘는 술보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보관계요. 유 나오는 거 다 술보관계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군자가 남을 가르치는데 순서가 있다. 아무거나 막 가르친다는 건 아니죠. 교육이라는 건 체계가 있는 겁니다.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마저 봐야 되겠네요. 군자는 뭐 더 말씀을 드릴 거 없고, 가르칠교 사람인 유서, 차례서자는 요게 지범자입니다. 집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차례가 있는 겁니다. 순서. 내 차례가 몇 번인가 하는 거죠. 이게 나여자입니다. 아들 자자 아니죠. 이게 나여자입니다. 요렇게 예.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니킥을 날립니다. 퍽.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앞차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내리 찍으시면은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거죠.
나에게 하신 겁니다. 나여. 여기 하나 더 그으면요. 창모. 그죠? 찌른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모 짜죠. 예.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십니다. 예,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자교인 교인 유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되고요. 근데 그러면 뭐부터 그러면 군자가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 먼저 전해주기를 뭐부터 전해주겠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이소자, 그죠? 작은 것으로서 전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가까이 있는 것, 근자. 그러니까 작은 것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먼저 전해주신 겁니다. 전해주다. 전해주다라는 거 서술어인데 선이라는 게 주어가 안 되니까 얘를 꾸며주는 거죠. 먼저 전해주다. 작고 가까운 것으로서 전해주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후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이후라는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도 전해주는 게 좋겠죠? 얘가 교를 쓰고 나니까 얘 좀 달리 한 겁니다. 가르치다라고 써도 되는데 에이, 좀 다른 거 써줘야지 했는데 또 같은 걸 보니까 또 똑같은 거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이번에는 교자를 또 쓰는 거죠. 교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쳐준다. 뭐를요? 어떤 거부터요? 작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요? 큰 거. 그 다음에요. 먼 거. 이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군자가 남을 가르치는데 순서가 있더라. 먼저 전해주기를 작고 가까운 것을 전해주고 이후에는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쳐주더라. 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자기 주변에 있는 것부터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게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충성도 하고 나라의 국가에 충성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깝고 작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글을 쓰신 거죠. 참 군자 교인 유서 먼저 그러면 뭘 전해줄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작고 가까운 것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가르쳐야 되겠네. 먼 거, 큰 거 하고 먼 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문장이 참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아까 먼저 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먼저 작고 가까운 것을 전하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에는 미리 좀 풀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쓰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냥 여기 글자 나온 거 하고 번역본 있는 거 하고만 매치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저기 추가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인데 또 한 번 같은 구조로서 그러니까 학자 그랬으니까 불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연습을 위해서 제가 자꾸 써드리는 거지 시험 문제 내기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 극기복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거가 의미하는 게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극기복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복이라는 것도 돌아올 복자도 있습니다만 다시복이라는 다시부라는 뜻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일일이라고 하면 이건 하루라도 이건 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극기복례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이기고 이길 극자, 그죠? 자기를. 근데 이건 자기라고 했습니다만 자기의 뭐를 이기는 거죠? 자기의 욕심, 사욕이죠.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 그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복예다라고 했습니다. 예로 돌아가다.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그죠? 예로 돌아가다. 그러면 얘가 돌아갈 복자. 그죠? 얘는 서술어로 쓰였다라는 걸 아십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다. 예로 돌아가다니까 얘는 보호가 되겠네요. 서술어 보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다. 일일 극기복례. 극기복례가 뭐가 되죠? 위인이 되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쓸 때가 극기복례가 인이 되는 겁니다. 극기복례가 어질인자죠. 인이 되다. 얘가 되다라는 거니까 서술어. 인이 되다, 이게 보어죠. 보어. 극기복례가 주어. 그죠? 극기복례가 되다. 뭐가 되다? 인이 되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면은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죠.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가 귀인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귀인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면 위인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가 귀인원 하리라.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게 되면 천하가 귀인원 하리라 이렇게 되는 말이죠.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극자를 보시면요. 열십자에다가 형용자를 써놨습니다. 네. 형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이긴 거죠.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길 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극기복례는 뭡니까 우리 유교 그 관련되는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극기복례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극기복례.
그 다음에 부부 상경여빈이라고 했네요. 부부. 남편 부자죠. 아, 부처네요. 부부가 아니라. 부처. 상경. 여자도 나왔고요. 요거는 단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부처. 부부라고 주로 많이 쓰긴 하면 부처, 아내 처자죠. 옛날부터 아내분들이 남편을 많이 때려가지고 아내처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내가 막 때렸어요, 남편. 부처. 상경. 공경하다라고 했네요. 여빈, 같을 여자. 여자가 쓰였습니다. 손님 빈자네요. A, 여, B 아닙니까? 그죠? 기본. 뭐와, 이게 손님 빈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보겠네요. 뭐와 같다. 손님과 같다. 뭐가요? 앞에 말. 앞에 말을 다 봤는데 공경하다. 이것도 이상하고 서로 부처 이러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죠. 그러면 요거는 서술어로서 보면 서로 공경하다니까 앞에가 주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얘를 꾸며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얘가 서술어인데 부부가 서로 서로 공경하는 것을 손님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A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부처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다. 예.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첫자는 한일에다가 요거 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손. 그죠? 몽둥이 하나 잡고 아내가 몽둥이 잡고 지금 때리고 있네요. 그죠? 아내 처. 네. 서로 상자는 뭐 나무 먹의 눈목. 공경경자는 먹여주고 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풀을 사서 쌈 싸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려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공경해야죠. 공경경. 손님 빈자. 돈 내고 여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주무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거 손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님 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상경 여빈이라. 그래서 여자의 용법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은 뭐 A하고 B입니다. 네. 부처가 손님같이 서로 공경하라 그러면 안 됩니까? 부처가 손님같이 공경하라. 됩니다. 문장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이제 그 풀이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부처가 이거 주어로 보시는 거고요. 손님같이 공경하다. 서로 공경하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는 거고요. 근데 요거가 이제 다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과 같이라고 해가지고서 요거를 서술어, 큰 서술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시는 거에 따라 틀린 건데,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문장 구조상 전혀 문제가 안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네. 구조상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미
레언미라고 했네요. 건미레언미라고 했습니다. 건미레언미. 가만히 보니까 미미네 뭐 어쩌고 미미 구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구조가 비슷하면 중간을 한번 나눠주시면 번역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거 말씀은 아름다울미 서술어를 뭐로 볼까요? 아름답다를 보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뭐가 아름답다? 말이 아름답다.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 서술어 구조입니다. 말이 아름다운데 앞에 있는 거 가는 말. 그렇게 되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가는 말이 아름답다. 그 다음 뒤에 말이죠. 똑같죠? 이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는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겠네요. 구조가 똑같은 거죠. 가는 말이, 근데 우리가 이제 속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갈것자. 구조상으로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갈것자는 땅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니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땅을 걸어서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어는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죠? 말씀어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인데 큰 놈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아름다운 사람. 미인. 미인이죠. 네. 요즘 태어나는 바람에 미인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올레자. 나무 밑에 두 사람이 왔네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왔습니다. 올레. 네. 갑돌이가 말했겠죠? 나무 밑에 올레? 그래가지고 올레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씀은 아름다울미, 거미, 외엄미. 네.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가는 말이 그럼 곱지 않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부정어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부정어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부정어, 건, 불미. 그죠?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이 곱지 않다 그러면 불자 넣으면 딱 되겠고요. 근데 똑같은 거 넣기가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변형을 한번 주고자 합니다. 하자를 하면 하나 넣어보는 거죠. 하자. 그럼 어떻게 번역할까요? 어찌 아름답겠는가? 물음으로 되겠죠. 오는 말이 어찌 아름답겠는가? 그래서 건불미여든 내연함이리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변형을 준 겁니다. 근데 의미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면 건불미여든 내연함이리요 이렇게 되고요. 어떤 책에는 건미, 레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자로 된 거 보면 아마 분명히 이거 정약용 선생님이 썼을 겁니다. 8자로. 꼭 8자로 가시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이 그 속담집에 아마 들어있는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고, 요렇게 6자로 된 거 보니까 요거는 아마 동원회라는 책에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뒤에 저기 해답 보시면은 출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찌 하자에 안일미자요? 안일부? 안일미? 안일미요? 미미. 이름은 좋네요. 예. 레언 미미리요. 오는 말이 아름답겠는가? 요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자가요. 안일 미자가 아직 아름답지 않다. 아직 아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맛보니까 아직은 덜 됐는데 조금 더 있으면 맛이 될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얘가 이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자 넣기가 조금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언미, 레언미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거언미 해서 3, 3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 풀이는 뭐 차례대로 주르륵 되네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거 그 축자식 그 번호를 잘 이렇게 표시를 잘 안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축자식 번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실 때는 축자식 번호를 꼭 한 번씩 넣어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푸시다가도 저 축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이렇게 번호 쓰셔야 됩니다. 네,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네요. 고라고 했습니다만 곡이라고도 하죠. 가만 보니까 이거는 얘가 조금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똑같은 거가 구조가 두 번 반복이 됐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원래는 고할고인데요. 알릴고자인데 여기에서는 곡이라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고라고 읽는 데도 있고 곡이라고 읽는 데도 있고 아니 두 개가 그냥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곡이 맞죠, 사실은요. 그래서 출필곡 반필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갈줄 반드시 필 아렐곡. 너무 쉬운데요, 그죠? 아래다라는 거 서술어겠습니다. 반드시 아래다. 주어는 아니네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런 반드시 같은 경우에가 이제 뭐 이거는 반드시 뭐만 이거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글자는 무조건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꾸며주는 글자들이 그냥 몇 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탁 나오자마자 얘는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출은 나가다라는 겁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아래고 다녀오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여기 사실은 누구에게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죠? 그 주어도 없네요. 사실은 주어도 없고 주어도 다 빠졌습니다. 어쨌든 반필면 돌아오면 돌아올 반자죠. 반드시 필 이거 얼굴면인데요. 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굴을 뵙는 거니까 그래서 뵐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라. 누가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죠? 생략이 된 겁니다. 제자가 학생이 또는 내가 나갈 때는 어디서 나가요? 집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고하고 그죠? 부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빠진 겁니다. 아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누가요? 내가 아니면 학생이 제자가 자제가 하여튼 그가 돌아오면 반드시 배워라. 누구를요? 부모님을. 돌아왔습니다. 인사드리는 거죠. 그죠? 생략이 되어 있는 말들은 다 아는 말이라서 생략이 된 것이고 그래서 출필곡 반필면 나갈 때는 반드시 아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배워라 라는 말을 쓰죠. 사자성어에서는요. 부모라고 넣으려고 하니까 사자니까 이게 세자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를 넣으니까 다섯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서 들어간 게 집니다. 예. 대명사로 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아래고 부모 대신에 대명사 그에게 아래고 이렇게 된 거죠. 반필면 얘도 부모여야 되는데 지자 쓴 겁니다. 그래서 사자소학에는 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출필곡지하고 반필면지하라. 그래서 사자소학에서는 한 글자를 더 늘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 주어가 빠졌네? 그러면 주어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 목적어나 보어가 빠졌네? 그럼 어디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한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
문장을 짓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문장을 지으실 수 있으면 문장 풀이는 기본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 글자입니다. 네. 신월이라는 것은 새벽달입니다. 새벽달. 새벽신자입니다, 이게. 볼간자. 서술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다라는 거네요. 좌, 앉을 좌네요. 당연히 서술로 될 수 있는 거 앉을 거. 스스로자, 저녁석. 여기는 뭐 서술로 될 거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이를 해볼까요? 새벽 달을 보다. 보다 서술어. 뭐뭐를 보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당연히 뒤에 있어야 되고요. 뭘 봐요? 새벽 달을 보다. 달을 보다인데 그럼 얘는 뭔가요? 수식이죠. 꾸며준 거죠. 그죠? 달을 꾸며준 겁니다. 새벽달이라고. 그래서 얘는 목적어. 앉아있다. 자가요. 뭐뭐로부터입니다. 뭐뭐로부터. 프롬이죠, 영어로. 뭐뭐로부터입니다. 자가 뭐뭐로부터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의 용법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뭐뭐로부터 할 때 뭐뭐는 어디에 붙습니까? 요 뒤에 붙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저녁석, 저녁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달을 보려고, 새벽에 달 뜨는 거를 보려고 언제부터요? 저녁서부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일찍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신월 자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벽달이라는 게 있나요? 새벽달? 새벽에 달이 뜨나요? 달이 어디서 뜨죠? 달도 동쪽에서 뜹니다. 달도 동쪽에서 떠요. 해만 동쪽에서 뜨는 거 아니고. 지는 거는요? 서쪽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해 지면 달 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뜨는 시간이 점점 느려집니다. 점점 느려져가지고 이게 그 새벽녘에나 돼가지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새벽녘에 떠가지고서 그러면 낮 동안에 떠 있는데 해하고 같이 있잖아요. 해하고 같이 있는데 보일 리가 없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뜨는 거는 볼 수는 있어도 이게 떠 있는 거는 낮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는 보이는데 달은 어딨냐 이렇게 찾으시면 못 보죠. 밝아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새벽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달. 꼭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새벽달을 보려고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달을 보려고 저녁부터 앉아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새벽달을 보려고 저녁부터 앉아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풀이하면요. 볼간자가 또 나왔네요. 요게 뭔가요? 손수자입니다. 눈목입니다. 눈에 이렇게 하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막 비치면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해를 이렇게 좀 가리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자는 그런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볼간자. 보다라는 개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눈목에 그 달이 달려 있는 거는 그 볼견자 같은 경우는 가서 본다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했고, 보일 시자는 이제 암시하다, 계시하다 할 때 그 시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저기 신이 보여주는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개념의 나. 하여튼 그 다음에 볼 관자 같은 경우는 관찰하다 해가지고 황새가 보는 것처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경우에 우리가 볼 관자 쓴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